대전에서 전세 사기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으로 100%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는 신축 건물에 들어간 것 같고요.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건물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또 있었냐? 부동산이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게 변제 순위가 밀려 있었다. 이 말이 기사에 나왔거든요. 60%의 근저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융자랑 채권 최고액은 다르지만 그냥 편의상 융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해당 건물이 10억이었다 칩시다. 10억짜리 건물에 60%니까 6억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세 대비 70% 안쪽이면 안전하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건물은 10억이고 융자가 6억이기 때문에 1억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 건물에 8개의 호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해당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신축이니까 이쁘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전세금 1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더니 지금은 다 비어있는 상태고 융자는 6억 있지만 지금 손님이 1억으로 들어가면 합이 7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7억이면 70%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그게 8월 1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8월 1일날 그래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적었어요. 이사는 9월 15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B라는 사람이 또 해당 건물을 보고 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똑같이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뭐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그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융자가 6억 있고 손님 보증금이 1억이 들어가면 합이 7억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 A는 이사가 9월 15일이기 때문에요. 9월 15일 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B가 A보다 늦은 4일 후 5일의 방을 보고 똑같이 계약금을 걸고 이사는 9월 10일 날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B가 계약서는 늦게 줬고 계약금도 늦게 보냈지만 결국은 A보다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A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C가 9월 2일 날 해당 건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전세 1억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당 건물에 세입자 보증금이 있나요? 없어요. 왜? 아직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실거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C가 9월 2일 날 계약금을 놓고 이사를 9월 3일 날 바로 다음날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C가 A와 B보다 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축은 내가 계약할 당시에 다른 호수들은 비어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이사할지를 모릅니다. 이걸 부동산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맞추나요? 그 부동산이 그 건물의 전소권을 갖고 있고 무조건 계약을 그 부동산에서만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여러 부동산을 내놓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 며칠날 얼마의 보증금으로 이사를 언제 세입자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와 B처럼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은 사실 제 머리로 100%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내가 이사하기 전까지 다른 세입자를 받지 않는 조건이다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이사가 2달 뒤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2달 동안 다른 세입자를 안 들이고 기다려 줄까요? 일단 뭐 기다려 준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사기를 칠 목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약을 넣어주는 거 어렵지 않겠죠. 왜? 어차피 그 특약은 안 지켜줄 거니까. 그러면 돈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차피 안 줄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특약을 어떻게 넣든 안 줘버리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아직 잔금은 이체 전이니까 계약금 1,000만 원만 넣고 내가 이사하려고 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던 선순위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네. 나 그러면 잔금 안 치러. 그럼 계약서대로 나 잔금 못 치러. 보증금 줘. 이랬을 때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래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가요? 여러분 그날 이사해야 돼요. 지금 이삿짐 차가 지금 건물 앞에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할 거예요? 이런 뭔가 피해가 많이 또 부가적인 피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신축 첫 입주여도
오히려 내가 맨 꼴등의 이사, 이미 신축 첫 입주이긴 한데 다른 세입자들이 뭐 전세 월세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방이 한두 개 아니 하나밖에 안 남았네. 오히려 그 상태에서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안전하다면 그건 괜찮겠죠. 근데 아직 비어있는 상태에서 안전한 건데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에 차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는 전세 딱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다 월세를 줄 거야, 너만 전세 줄 거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지켜진다면 아주 좋겠지만 만약에 좀 불안하다 하면 그때는 특약으로 임대인이 얘기한 뭐 선순위 보증금 얼마를 초과할 시 뭐 계약금은 2배로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임차인들의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그럼 얘는 좀 까다롭다 해서 계약 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욕을 많이 먹죠.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고수도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진짜 나쁜 새끼죠. 그거는 진짜 벌 받아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간 거는 뭐 그래도 뭐 좀 그렇다 치지만 그걸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는 정말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를 세입자 보로 잘 알아보라고 했다. 여기서 잘 알아보라고 했다는 게 융자가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당연히 계약 적을 때 등기부등본을 떼기 때문에 융자를 알아보라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 추가 융자를 뭐 사실 은행에서 안 해주겠지만 해주는 것도 바로 떼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이 부동산은 확인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아까 말했지만 해당 건물에 지금은 비어있지만 얼마의 보증금으로 언제 어떤 세입자가 이사할지 부동산이 그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뭐하러 부동산을 해요? 로또를 사거나 주식을 하겠죠.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부동산은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주인이 거짓말하면 부동산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건물에 계약할 사람이라는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만 떼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만약에 부동산이 그럴 권리가 있다면 뭐 누가 몇 호가 얼마 살고 다 어떻게 보면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이 난 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 부동산도 덜 불안하거든요. 더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부동산에는 그런 권리가,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만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101호에 홍길동, 102호에 뭐 김말순, 103호에 뭐 김꽃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뜹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면 그 호수에 보증금이 얼마에 지금 확정일자가 받았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에서 그거는 세입자 보로 확인해보라고 한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동사무소 가서 세입자 보증금을 뗐는데 임대인이 말한 것과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조금은 오바될 수 있겠죠. 보증금이 300도 있고 200도 있고 150도 있고 뭐 1000도 있고 2000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방이 여러 개라면 계산의 착오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이 1억이라고 했는데 내가 막상 가서 확인해 보니까 5억이네? 이거는 주인 멱살 잡아야 됩니다. 주인 멱살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여러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에 내가 들어간다 싶다면 저는 사실 신축 첫 입주를 잘 안 해요. 일단 좀 비싼 것도 있지만 그런 월세는 상관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들은 그나마 뭐 신축 상관없지만 전세다 이런 거는, 특히 비어있다 이런 거는 잘 좀 꺼려 합니다. 저도 거의 잘 안 해요. 그래서 꼭 나는 신축 첫 입주에 전세로 가야 된다 하면 임대인하고 부동산하고 얘기 후 확실하게 말한 세입자 보증금이 이겁니까? 그럼 내가 이사할 때쯤 보증금이 최고 얼마나 차나요? 지금은 세입자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인데 내 보증금까지 해서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해서 한 3억까지는 안전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사할 때까지 확실하게 3억 미만이 되나요? 이거를 그러면 특약에 넣어줄 수 있나요? 해서 특약에 넣어주겠다. 보증금 계약금 뭐 배액 배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단다면 뭐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안 주면은 복잡스럽기 때문에 신축은 뭐 이거는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에
하나입니다. 다세대는 어차피 201호, 301호, 401호가 다 구분된 게 되기 때문에요. 다른 호수가 얼마의 보증금에 들어오든 나는 내 호수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기 때문에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 건물 뭐 이런 거를 구분 등기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나 빌라, 아파트 이거 말고 한 사람이 주인인 그런 다가구 집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사기치려고 일부러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10억짜리 건물에 6억의 근저당이 있었고 8가구가 있다고 쳐볼게요. 6가구라고 해도 6억을 전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억이 됩니다. 와우,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기를 칠 거고요. 그럼 왜 신축 건물에는 이렇게 융자가 많고 세입자 보증금을 많이 받냐? 이 이유는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신축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내가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그 건물을 최대한 세입자 보증금도 많이 넣고 월세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팔기 위해서.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에 융자가 6억 있고 세입자 보증금이 3억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9억이네? 그럼 그 건물은 1억만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돈 1억과 융자 세입자 보증금 3억에서 10억으로 살 수가 있고요. 융자 6억인데 세입자 보증금 1억 있어요. 그러면 3억 이상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건물을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 있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고 2억 있는 사람한테도 팔 수 있고 3억 있는 사람들한테도 팔 수 있게끔 최대한 세팅을 해놓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한 소액으로도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지 몰라도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좀 불안불안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 건물을 지금 갖고 있는 현재 건축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 건물을 아싸 1억 가지고 샀어요. 그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해서 경매가 넘어간다면 그 세입자들은 피해를 아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무튼 보증금과 융자는 신축 건물일수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전한 특약이나 신축 건물 들어갈 때 더 안전한 장치가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첫 입주 보통 이게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에요. 사회 초년생들은 아직 이런 부분에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신혼부부는 일단 신혼 첫 집이니까 이왕이면 깔끔하고 이쁜 집을 원하잖아요. 그런 집, 그러니까 그럴수록 좀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쁜 꽃일수록 가시가 날카롭습니다.